강박증 학술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박증 학술회 방송 3회입니다. 회장 김선인입니다. 그동안 모임에 법적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방송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3회 방송을 합니다. 앞으로 모임에 급한 일이 없을 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월 중순경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도 바쁘고 게스트 섭외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기존에 카페에 등록된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를 소개하고 또 앞으로 그 반복해서 글 읽기 증상의 환자분들이 글 읽는 것이 매우 힘들어해서 카페에 중요한 내용을 올려도 못 읽는다는 그런 사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중요한 내용을 방송에도 음성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복습 겸 편안한 마음으로 참고하십시오. 1부는 강박증 뉴스, 2부는 치료에 도움이 될 교육편이고요. 3부는 게스트 초대입니다. 오늘은 본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 황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입니다. 강박증 뉴스입니다. 그동안 정신장애 진단에 있어서 양대축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편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줄여서 ICD하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남 줄여서 DSM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ICD와 DSM에서 강박증 진단 기준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ICD는 강박증은 불안장애가 아니고 반복성이 특징인 병이다 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고, DSM은 강박증은 불안장애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견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에 개정 발간된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에서는 62년 만에 강박증은 불안장애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고 분류했습니다. 강박증은 불안장애가 아니라 집착이 특징인 병이다 라고 그런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니다 라고 의견 일치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1997년도에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5년간 연구하여 2002년도에 살아있는 죽은 강박증 2편에서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니다, 중독성 병이다, 그리고 강박증이 불안장애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라고 했고, 그것을 환자가 어떤 순간을 느끼려는 심리, 안전한 순간, 깨끗한 순간, 어떤 순간을 느끼는 심리, 또 그런 욕구, 어떤 순간을 느끼는 욕구에 중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론화하여 설명을 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심리 관련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니다라고 수련받고 있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우리나라 치료자는 의사분이나 상담가 등은 계속 미국 견해만 따르다가 바뀐 줄도 모르고 아직도 환자에게 강박증 설명을 불안장애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강박증 심리치료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다른 우울증이나 사회공포증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인지행동 치료가 결국 환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오는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강박증 치료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치료법이 아니고요.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박증에 적용될 때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좀 수정하고 인지적 왜곡 수정하고 이런 인지치료하고 환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접촉을 하게 하여 즉 노출시켜서 강박적 행동이라는 건 반응을 방지하는 못하게 하는 노출 및 반응 방지 행동치료 중에 노출 및 반응 방지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면 몸에 힘을 주고 빼고 긴장 요령도 좀 하고 또 평소에 그렇게 하고 또 이메일로 명상음악도 한번 보내주고 들어보라고 하고 등등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의 본질이 불안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 인지적 왜곡을 수정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노출을 시키고 반응 방지한다는 것은 병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이 치료가 돼서 매우 심하고 특히 노출 및 반응 방지 이런 거는 환자 두려운 대상에 일부 노출시키고 못하게 막는 것, 매우 환자들의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치료 거부율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완치가 됐다 해도 완치율도 낮고 재발의 위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행동치료가 병의 원인을 안 따지고 무조건 불안만 줄이도록 행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완치시켰는데 3년 뒤에 100% 재발을 했고, 그래서 인지치료가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 행동치료가 섞어서 인지행동치료라고 서서히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과거부터 인지행동치료가 환자의 불안만 중요시여기고, 즉 환자의 현재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이 세 가지를 중요시여기고 환자의 기질이나 가치관은 전혀 중요시여기지 않은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인지행동 치료가 불안장애군에 속하는 우울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에 두루 쓰이다가 이제 강박증이 불안장애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 재검만을 목적으로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이 보는 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의학 정보에도 강박증은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쳐져야 되고요.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에서 불안만 따지지 말고요. 불안은 강박증에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병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결과로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환자가 안전한 순간, 깨끗한 순간 덜 못 느낀 불쾌감 이런 것들, 또 뭐 환자의 미국에서 말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하여 폭넓게 치료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교육편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손님이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손님이 우동 1개, 짜장면 2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주방장에게 우짜짜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7명이 와서 우동 3개, 짜장면 4개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주방장에게 우짜우짜 우짜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대학생이 참 신기하게 주문받네 라고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단체 손님 3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10분간 고르더니 각자 하나씩 다르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볶음밥 2개 주세요. 나는 짜장면 1개요. 나는 짬뽕밥 2개요. 여기 군만두 1개 주세요. 탕수육 2개 주세요. 우동 2개 주세요. 팔보채 1개 주세요. 잡채밥 1개 주세요. 1개 주세요. 버섯덮밥 하나요. 나는 해물특밥 1개요. 여기요. 마파 두부밥 1개요. 잡탄밥 2개요. 라조기 1개요. 깐풍새우 2개 주세요. 해삼전복 1개 주세요. 해파리 냉채 2개 주세요. 해삼탕 1개 주세요. 유산슬도 1개 주세요. 양장피도 1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저건 또 어떻게 다 외우고 주방장에게 말을 하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방장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주문을 했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죠. 손님 30명이 아주 다양한 음식과 개수도 다르게 말을 하자 주인은 주방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도 들었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주인은 손님이 너무 많이 오고 메뉴가 하나하나 다 앞글자만 부르는 방법을 떠나서 너무 많이 오자 메뉴 하나를 앞글자만 부르는 방법을 떠나서 그 메뉴의 각각 내용을 떠나서 아주 넓게 주방장도 들었지라고 그렇게 주문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자, 강박증 치료도 이와 같습니다. 강박증 치료에는 중요한 사항은 무조건 최대한 넓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하는 괴로운 생각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강박증 내용이 가정주부 아기를 죽인다든지 손에 들어온 것이 묻어 병에 걸려 죽을 것 같다든지 도둑이 들까봐 문단속을 반복 확인한다든지 2 더하기 3이 얼마인지 3시간 동안 생각을 해서 오라고 답을 넣는다든지 20년 전에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매를 맞은 일이 5년간 계속 생각이 나는 경우 등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각각 자신이 겪는 증상에 대해서 몰두해서 즉 내용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안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강박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환자가 아기가 죽는 모습이 떠오르면 불안해서 아기가 잘 자는 모습을 떠올려 안심을 구합니다. 과거 학교 다닐 때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항의를 못한 일이 계속 떠오르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상상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안정을 구합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검증하는 순간을 느껴서 안심을 구합니다. 그 순간은 안전한 순간,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미 내용에 빠져 있으므로 강박증의 함정이고 강박적 행동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싸잡아서 무시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사던 중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일어나서 기어다니다가 다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가정주부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하고 바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주부 옆에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과거 자기도 초등학교 때 자기는 떠들지 않았는데 자기 짝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착각해서 자기 보고 나오라고 해서 억울하게 자기가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자기가 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무서워서 자기가 안 떠들었다고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가정주부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을 파는 코너에 갔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지나가며 살짝 자기의 윗옷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문득 그 남자가 암 환자나 전염병에 걸린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것처럼 보였죠. 혹시 전염병 환자이고 내 옷에 균이 묻어서 나도 병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또 오늘 내가 참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네 하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일반인은 내용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가끔 내용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환자와는 다릅니다. 환자는 한 가지 생각이 때론 몇 년씩 하는 차이가 있고 자신이 원치 않는 생각이란 점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연히 다릅니다. 환자 개인의 강박적 원인을 밝혀서 환자 자신이 심한 중독에 걸린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야 하고 비합리적인 믿음에 대해서 모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가 아주 폭넓게 생각해서 하나씩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끝내는 일반인처럼 모든 살인, 폭행, 근친상간, 동성애, 도난당하는 것, 병 걸리는 것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무시하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무의식이 모든 거부감 있는 생각을 알아서 무시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에 관해서 기존의 강박증에 적용되는 인지행동 치료 또 일반인들이 포괄적으로 환자 일반인처럼 포괄적으로 괴로운 생각을 무시해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 기존의 강박증이 적용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에서 주로 강박증 환자 인지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문제점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이라든지 사고행위 유가 보류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또는 완벽주의 등 여러 가지가 주요 몇 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사고행위 융합 오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행위 융합 오류가 매우 또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인 오류 수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치료자도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의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매우 마치 치료의 목적인 듯이 그렇게 또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내용은 이미 강박증 학술의 카페와 또 제가 인터넷에 네이버 오픈백과에 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존칭을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강박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문제점 사고행위 융합오류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박증 발병에 관한 인지행동 이론의 견해에서 외국의 연구자들이 사고행위 융합오류
라는 인지적 오류 두 가지를 지적했다. 가능성 융합 오류와 도덕성 융합 오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강박증 발병과 치료에도 이런 사고행위 융합 오류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기존의 국내외 모든 강박증 연구나 치료, 병원 심리상담소 등 논문, 책 등에서 사고행위 융합 오류를 매우 중요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인지적 오류는 발병이나 인지행동 치료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또 정작 사고행위 융합 오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 강박증 연구와 치료에서 사고행위 융합 오류가 과연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함이 이렇다. 1. 가능성 융합 오류는 생각만으로 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다치는 생각만 해도 실제 아들이 다치는 생각을 계속 할수록 실제 그런 일의 발생 가능성이 생각하는 만큼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는 경우이다. 아들이 다치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할수록 생각하는 만큼 실제 다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또 도덕성 융합 오류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생각과 도둑질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생각하는 놈이나 실제 하는 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2. 현재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강박증 환자의 치료에 사고행위 융합 오류라는 인지적 오류를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며 그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가령 환자에게 복권 당첨되는 것을 1년간 생각한다고 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듯이 부정적인 일을 당신이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생각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산 후에 일주일간 복권 당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 당신이 1등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실제 당신이 많이 생각했으니 확률도 높아질 건데 실제 당첨되는지 겪어보라고 복권 사고 상상해보고 결과 보는 것을 숙제를 내는 식입니다. 3. 이런 사고행위 융합 오류는 순간포착심리, 즉 필자가 말하는 사람이 안전한 순간, 깨끗한 순간, 살인하는 순간 등 어떤 순간을 느끼려는 심리, 살인하는 순간은 한마디로 어떤 거부감 있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의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해결된 만족감을 얻습니다. 살인하는 순간에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는. 그래서 안전한 순간, 깨끗한 순간, 살인하는 순간 등 거부감 있는 순간에 대한 또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 이런 순간을 느끼는 심리, 즉 순간포착 심리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사고행위융합오류는 즉 순간포착 심리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일 뿐입니다. 발병 과정이나 치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알려졌듯이 일반인 역시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행위융합오류가 있다. 당연히 일반인도 순간포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먼저 가능성 융합 오류를 보자. 환자가 어떤 부정적인 일,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당하는 순간 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일에 관해 어떤 순간을 계속 느낀다면 그런 일에 대해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잠에서 깬 후 꿈속에서 어떤 일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것은 꿈속의 어떤 일에 대한 순간을 아주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에서 깬 후에도 그 꿈속 일들이 마치 현실 속에 방금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꿈속의 일이 즉 자기가 어떤 꿈을 꾼 내용이 현실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계속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고 관련된 순간을 느끼게 되면 도둑질하는 순간, 강간하는 순간,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 등을 계속 느끼게 되면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근본적으로 환자는 이미 일반인과 달리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수회, 수십회, 수백 회 이상 하기 때문에 현실감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순간을 계속 강하게 느끼게 되면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현실감에 의해서 계속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고 또 그런 순간을 강하게 느끼면 또 강하게 현실감이 오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다고 믿게 된다. 즉, 정말 일어날 것 같다. 자꾸 생각해보니 정말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지 오류가요. 결과적으로 환자는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그 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믿게 된다. 강박증 발병 과정에서도 일반인인 당사자는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고요. 일반인도 당연히 거부감 있는 생각에서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이 생각이나 실제 하는 것이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일어날 것 같다. 교통사고 나는 생각 자꾸 수백 번 수천 번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너무 강하게 와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해보니 실제 그런 일이 전과 달리 10번 할 때 100번, 1000번 하니까 진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면 진짜 일어나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현실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환자나 병 걸리기 전이나 걸린 후나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도덕성 융합을 보자. 예를 들어 환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강박적 사고를 한다고 하자. 환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싫지만 성폭행하는 순간을 느끼려고 한다. 즉 성폭행했을 때 그 순간에 대한 불안한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성폭행할 때의 불안한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 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지요. 환자는 그런 순간에 대한 의문이 강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그런 이중심리에 의한 이게 유형입니다. 기존의 강박적 충동 유형이라고 구분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중심리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그런 거부감 있는 순간, 즉 환자는 그런 거부감 있는 순간에 대한 의문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 즉 원치 않는 성폭행하는 순간에 대해서, 즉 환자는 성폭행하는 순간이 원치 않지만 그 순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순간을 못 느끼면 의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불쾌감은 손씻기 환자와 비교해보면 오염에 대한 강한 불안감과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식기 환자도 깨끗한 순간을 못 느낀 불쾌감도 강합니다. 이것은 주제에서 벗어남으로 논의를 합니다. 환자는 성폭행할 때의 불안한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 등 그런 순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을 느끼려고 한다.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우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폭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과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상상을 통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하고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성폭행할 때의 불안한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 등에 대해서 의문이 해결된 순간을 느끼려고 하고 느끼면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문이 해결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든 환자든 사람은 어떤 강한 의문을 갖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것, 즉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을 느끼면 만족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가 왕이 왕관을 주문하면서 내가 금을 예를 들어 10kg을 주는데 이 10kg 그대로 왕관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만드는 장인이 도대체 이거를 10kg 쓰는지 5kg 쓰고 다른 걸 쓰는지 왕이 도저히 의심이 가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에게 그걸 맡기니까 수학자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옷을 벗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게 되죠. 이 물이 지금 내 몸무게가 60kg면 그 무게만큼 물이 올라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금도 순금 10kg을 넣었을 때하고 순금 10kg으로 만든 왕관을 물에 넣었을 때와 순금 10kg 물에 넣었을 때 물로 같아야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자기가 유레카 외치면서 그 학식이 높은 학자가 하녀들 앞에서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문이 해결된 만족감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환자가 계속 그런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자, 즉 성폭행하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 현실감을 강하게 느낀다. 그런데 환자는 그런 순간, 정확히 말해 그런 순간에 대한 의문이 해결된 순간을 느끼려고 할 뿐이고 실제 성폭행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는 자신이 성폭행하는 순간을 느끼는 심리를 거의 모른다. 순간포착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하지 않는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내용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즉 자신이 정말 성폭행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착각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는 그런 강박적 사고, 즉 원치 않는 반복적인 생각을 하루에도 수회 수십 배 이상, 몇 달 이상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역시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성폭행하는 생각이 곧 성폭행하는 것과, 즉 결과적으로 자신이 성폭행하는 생각이 곧 성폭행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인이든 환자든 성폭행하는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성폭행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현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폭행하는 생각은 곧 성폭행과 같다고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감을 느끼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꿈속에서 너무 현실감을 느끼게 되면 깨고 나서도 자기가 진짜 하늘을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여자를 성폭행했다면 너무 꿈이 생생하면 꿈에 깨고 나서도 자기가 방금 여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폭행하는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일반인이든 환자든, 물론 환자는 더 강하죠. 그 순간 느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든 환자든 성폭행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현실감을 너무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성폭행은 곧, 성폭행하는 생각은 곧 성폭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쁜 생각하는 것이 나쁜 행동과 같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도덕적 융합 오류라고 불리우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이렇게 순간포착 심리의 사고행위 융합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사고행위 융합 오류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또 강박적 유형이 아주 많고 세부적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 오류와 전혀 관련 없는 유형도 많다. 예를 들어 가정점검 유형, 이것은 필자가 연구한 연구에서 명명한 유형인데, 가정점검 유형의 경우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 순간을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합니다. 가정점검 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인지 오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3이 얼마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3시간을 생각하거나, 이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뭐가 나쁘니 좋니 이런 거 뭐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거 관계 없거든요. 또 철수는 학교에 간다는 문장에 대해서 1시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이게 무슨 철수도 학교 간다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 말 글자 보고 이해가 안 되듯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성폭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뭐가 같니 안 같니 이거 관계 없거든요. 그럼 뭐가 일어날 것 같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하고, 내일 도서관에서 복사할 것이 있는데 몇 장을 할까?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 같은 거 있죠. 환자는 물론 이런 생각을 매우 몇 시간 5시간 6시간 밤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강박증인데, 내일 도서관에서 복사할 것인데 몇 장을 할까? 이 생각한다고 해서 내일 복사한 것 같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2-3은 얼마인가? 이런 반복해서 계산하기, 철수는 학교에 간다, 반복해서 그릴기, 내일 도서관에서 복사할 것인데 몇 장을 할까? 계획 증상, 이런 것이 다 과정점검용에 속하는데요. 기존에 이것은 반복해서 그리기, 반복해서 계산하기, 계획 증상으로 따로 해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또 나머지도 있지만 그 살아있는 중강박증 2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과정점검 유형에서 이런 것들은 인지 오류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관계가 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증상이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행위 융합 오류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환자에게 그런 오류를 수정할 여러 가지 방법은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행위 융합 오류로 인하여 환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당장 성폭행하는 생각이 성폭행한 것 같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정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굳이 환자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복권을 사고 일주일 동안 당첨을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그건 역시 내용에 빠진 겁니다. 물론 상담 초기에는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치료자 역시 좀 빠져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굳이 빠질 필요도 없는 걸 갖고 빠져가면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치료자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료자가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당신이 딸을 강간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실제 당신이 그는 인간 쓰레기로 여겨져 불안해하고 심한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딸을 강간했을 때의 기분이 어떨지 강한 의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딸을 강간할 때 불안한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을 느끼려고 하고 그 순간을 느끼면 의문이 해결된 순간을 느끼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즉 의문이 해결된 만족감을 느낀다. 별도로 강한 현실감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강간에 대한 생각이 실제 행동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딸을 강간한 생각은 딸을 강간할 때 기분이 어떨까라는 의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입니다.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박해빌리 죽이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괴롭겠죠. 근데 딸을 죽이면 기분이 어떨까 하면 괴롭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박해빌리를 죽이면 기분이 어떨까도 박해빌리를 죽였을 때의 그 순간에 대한 의문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딸을 강간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는 딸을 강간했을 때 그 순간에 대한 의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동성애 하면 기분이 어떨까라고 하면 이성애자가 그런 생각한다면 동성애 할 때 그 순간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건지상간이든 뭐 동성애든 박해를 죽이는 것이든 애완견을 때리는 것이든 내 친구 뭐 뒤통수를 뒤에서 뭐 밥을 먹고 있는 내 친구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든 다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것 뿐인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할 때 기분이 어떨까 하면 뭐 그리 거부감은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 또 거부감이 없겠죠. 근데 이 내용이 딸을 강간할 때 기분이 어떨까 하면 그 내용이 의문에 관련된 내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또 딸을 강간하면 기분이 어떨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컵에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하면 그 의문 때문에 굳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자기가 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실제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담가 봅니다. 이게 자아에 관련된 이중적인 심리에 의한 유형 증상이고요. 그런데 딸을 강간하면 기분이 어떨까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 딸을 강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진짜 강간한 것 같아요. 너무 현실감이 오게 되면. 그래서 나는 강간한 놈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 강간할 때 기분이 어떨까나 의문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다. 내용은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그런 생각으로 강한 현실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강간에 대한 생각이 실제 행동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또 끔찍한 일을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얼굴이 찡그립니다. 바로 그런 즐거운 일이나 끔찍한 일을 상상할 때 그 순간에서 어느 정도 현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끔찍한 상상을 하면 자기가 비참한 교통사고에서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 죽는다 생각하면 좀 인상을 쓸 수도 있고 아주 공기 좋은 산에 가서 자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 하면 또 좀 편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어떤 생각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현실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미소도 짓게 되고 단지 상상만으로 내가 지금 고생도 하고 해외여행 갈 내가 무슨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저 하와이 해변에서 아주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상상하면 또 기분이 좋지요. 그 자기가 직접 하와이에 있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근데 일반인도 현실감 때문에 어느 정도 상상을 통해서 미소도 짓고 기분도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환자는 그런 현실감이 매우 강하고 그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불안감, 불쾌감을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면 되고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그런 인지적 오류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고 그것 또한 내용이 속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한다면 그것이 치료의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없고 그 자체가 물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지요. 강박적 사고의 내용에서 가령 가정주부가 아들을 살해하거나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거나 또 자신이 남을 때려서 다치게 한다든지 남의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그런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그런 내용에 속아서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인간과 같다고 믿는다면 현실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내용은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성 융합으로도 아까 마찬가지죠.
그것은 자신 현실감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그것을 굳이 복근까지 사수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강박적 사고의 내용이 무의미함을 깨닫는다면 2차적인 불안이나 내가 아들을 정말 죽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이런 것은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5. 사고 행위 융합으로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심리상의 시제입니다. 즉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시제입니다. 환자는 순간 포착 심리에 의해서 너무 강한 현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 미래의 일을 모두 현재의 일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과거나 미래의 일을 상상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일에 관한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환자는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 취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듯이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술 취한 순간을 약하게 느끼려고 하지요. 근데 환자는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느낀데 중독이 됩니다. 참고로 보통 인터넷에 보면 강박증은 도박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것처럼 중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강박증이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불안장애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상에도 나와 있듯이 환자가 강박적 행동을 할 때 불안이 감소되는데 그것은 대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대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유기가 됐는데 아들이 어찌되니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경찰에 찾아서 아들을 인계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불안이 감소되고 안심을 구했죠. 그럼 어머니가 대가를 받은 겁니까? 대가는 아니죠. 유기범으로도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불안 감소해서 안심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말했다시피 강박적 행동을 해서 안전한 순간, 깨끗한 순간, 정리정돈한 순간, 의민이 해결된 순간을 느낀 것이 만족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그래서 강박증이 그 부분에서 중독성 병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환자는 순간 포착 심리에 의해서 과거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과거나 미래의 일을 상상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일에 관한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일도 현재의 일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 즉 환자의 심리상의 시제는 일반인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지 않는다. 과거 일도 현재고 미래 일도 현재로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심리상 시제는 현재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술한 환자의 사고행위 융합으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환자가 순간 포착 심리에서 모든 일을 현재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순간 포착 심리에서 현실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한 일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강도한테 칼을 찔린다. 내가 한 달 뒤에 뭐 어디 갈 일이 있는데 뭐 골목 밤에 강도한테 칼 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찔리면 기분이 어떨까. 그때 뭐 불안한 순간 또 뭐 등등을 느끼려고 그 생각을 한다면 현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일도 억울하게 선생님에게 20년 전에 맞았는데 다시 생각해서 그걸 상상하다 보면 선생님이 항의할 수 있다는 능력을 검증된 순간을 느끼기 위하여 선생님에게 항의를 과거에 못했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안심이 되죠. 그러면 그런 순간을 또 느끼게 되고 그 순간을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마치 실제 지금 방금 선생님에게 항의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말했다시피 아까 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상상 또는 현실감을 조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환자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그 순간을 느낄 때 현실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떠올렸을 때 그것은 사실 이미 현실과 같습니다. 매우 많이 떠올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기한테 억울하게 뭐 매를 때리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순간순간 굳이 자기가 어떤 선생님에게 항의해서 능력을 검증한 순간 말고도 관련된 그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현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과거도 실제 나의 현실과 같은 겁니다. 그 여담으로 뭐 과거 사건 상상 같은 경우는 뭐 스님이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물이 범람하여서 강에 어떤 처녀가 못 건너고 있자 스님이 업고 건너갔는데 그 제자가 한 5분 뒤에 스님이 그 여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자가 아니 이래도 되냐? 아니 무슨 스님이 그 여자하고 처녀를 그리 업고 말이야. 그래 만지고 말이야. 그 뒤에 아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구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당신을 따를 수 없다. 나는 이제 속세로 다시 갈 거다. 이러니까 스님이 너는 이놈아 나는 처녀를 내려놨는데 너는 이놈아 벌써 아직까지 업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뭐 그걸 꼭 강박증에 적용해서 아 나는 아직도 선생님을 업고 있구나.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일을 아직까지 생각했구나.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자는 과거 일이 아니라요. 현재 일입니다. 20년 전에 선생님을요. 방금 상상을 했습니다. 방금 자기는 그 선생님을 만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순간을 느끼려고 할 때 그 순간 포착 심리에서 사고행위 융합은 그냥 생길 수 있는 것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곧 뭐 도덕적으로 같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이 강간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 물건 훔치는 생각 지하철에서 남을 밀어서 다치게 하는 생각 내가 혹시 뭐 내일 뭐 지하철에서 누구 밀어 다치게 하지 않을까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뭐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다 현실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간포착 심리에서 모든 일을 현재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순간포착 심리는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이다. 그래서 일반인도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반인도 사고행위 융합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 이유가 있는 것이 그 사고행위 융합에 일반인과 환자도 있다 했는데 왜 있는지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론으로 설명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순간포착 심리 때문에 순간포착 심리는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도 사자가 사슴을 공격할 때 사슴이 물 위에 떨어진 순간을 딱 포착해서 공격을 합니다. 다 순간성이 있고요. 그래서 동물도 강박증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 기존의 강박증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인지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고행위 융합오류는 간단히 일반인과 환자, 공통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살인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순간, 뭐 교통사고, 화재 등 그런 순간에 대한 반복적 사고에서 현실감을 강하게 느껴 생기는 것일 뿐이다. 특히 사고행위 융합오류 중 강간하는 생각은 강간과 같다는 도덕성 융합오류는 즉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비도덕적인 생각은 비도덕적인 행위와 같다는 그 도덕성 융합 오류는 그 내용이 단순히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잘못 관찰한 겁니다. 즉 그 내용이 강간한 생각 강간과 같다 하니까 그 내용이 하필 강간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이 도덕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제3자 입장에서 환자를 관찰해서 스스로도 내용에 빠져버렸어. 착각한 것입니다. 연구자는 내용이 도덕성에 관한 것이니까 환자가 도덕성에 관한 생각과 행동을 구분 못하는구나 하고 잘못 관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가 현실감을 강하게 느낀 내용이 물에 빠져 죽는 내용도 아니고 또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단순히 강간하는 도덕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강박 증상은 원래 환자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환자가 세부적인 증상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기 환자가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손을 과도하게 씻으면서 목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은 씻지 않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그 증거이다. 강박증의 모순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은 강박증이 불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봐왔던 기존 연구에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즉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불안해서만 손을 씻는다면 목에 더러운 것이 묻을 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마치 그것은 칼로 네 손을 찌르겠다 하니까 불안해하던 사람이 칼로 목을 찌르겠다 하니까 안 불안해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하다면 칼이든 목이든 칼이 손이든 목이든 어디를 찌르도 불안하죠. 그래서 마치 칼로 손 찌르면 불안하고 목 찌르면 안 불안하다는 말과 그건 이치 안 맞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불안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강박증의 모순이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강박증이 불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봐왔던 기존 연구에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 모순의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가 특정한 부위만 깨끗한 순간을 느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일반인 여자가 자기 옷은 깨끗하지만 방은 먼지로 가득하고 더러운 경우와 같다. 이 여자는 옷의 깨끗한 순간만 느끼려고 하고 방의 깨끗한 순간은 안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환자나 일반인이나 안전한 순간, 깨끗한 순간, 의문이 해결된 순간 등에 대해서 확인 시기처럼 같은 유형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증상은 또 다를 수가 있다. 병에 대해 두려워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는 식중독이 두렵고 에이즈는 안 두렵고 또 어떤 환자는 식중독은 안 두렵고 에이즈가 두려운 환자. 그런 거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사고행위 융합으로도 역시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도덕성 융합으로 관찰되어도 환자가 겪는 증상이 아닌 경우엔 전혀 그런 인지적 오류도 없습니다. 딸을 강간하는 생각이 시달리는 환자가 도덕성 융합 오류가 로 보면 도덕적으로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딸을 강간하는 생각이 시달리는 환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생각에는 전혀 안 시달립니다. 또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쉽게 무시하고 아무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딸을 강간하는 생각만 선택한 것이고 과거에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봤거나 들었거나 등등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후자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요. 뭐 그런 내용은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또는 뭐 아버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딸이 더 소중했다거나 또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후자의 선택은 아버지가 죽이는 것을 선택 안 한 것입니다. 선택 안 한 것은 전혀 생각이 떠올라도 안 괴로워요. 그래서 환자는 자기 증상 말고는 정상이거든요. 다. 그래서 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생각에 대해서는 의문이 강하게 작용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 융합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특정한 생각에 대해서 자기 집 불나는 생각을 자꾸 하면 불날 것 같다 불안해하지만 내가 차 몰고 다닐 때 교통사고 내는 생각을 자꾸 해봐야 안 불안합니다. 그건 내가 안 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 증상은 대부분 발병 전 환자의 순간포착심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므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사고행위 융합으로가 있다고 해도 특정한 증상에 한해서만 있지, 도덕성이든 가능성이든 어쨌든 간에 자신이 계속 생각하는 특정한 그 내용에만 있는 거지, 같은 비도덕적인 거라도 말했다시피 자기가 선택 안 한 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고행위 융합으로가 도덕성으로 오류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행동과 같다고 해버리면 역시 환자가 자기 증상에 대한 딸 강간하는 생각만 괴로워하고 아버지 죽이는 생각을 안 괴로워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 죽이는 생각 도덕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버리면 사고행위 오류의 중요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사고행위 융합 오류는 환자가 그런 생각의 내용에 관해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해서 현실감을 강하게 느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강박적 사고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점을 깨달아 그대로 무시를 하면 되고, 그런 무시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딸을 강간하는 강박적 사고가 떠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오늘 내가 또 딸을 강간하는 생각이 떠오르구나. 이것은 의미가 없어. 단지 내가 딸을 강간하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의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딸을 강간할 때 불안한 순간, 죄책감이 드는 순간을 느끼려고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뿐이다. 또 내가 딸을 강간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 강한 현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실제 강간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강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좀 착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실제 내가 그런 인간 쓰레기로 생각이 되었어. 괴로워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단지 나는 현실감을 느껴서 나도 실제 그걸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에 빠진 것뿐이다. 의미 없다, 무시하자, 이런 식이다. 사고행위 융합오류는 큰 의미가 없는데 기존의 강박적 연구자들과 치료자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아이러니하게 오류인 것이다. 강박적 인지행도치료에서 환자 인지적 오류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아이러니하게 그런 인지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이 오류이니 그 오류부터 수정해야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순간포착심리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자신의 증상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익 목적으로 출간한 제 저서 살아있는 중 강박증 2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부를 마치겠습니다. 상부입니다.
3분은 게스트 초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임 방송을 제작해주시는 컴퓨터 전문가이신 황영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2일부터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좀 힘들게 모셨거든요. 저도 무척 오랜만에 뵙고 그런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바쁘신데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방송을 뭐 내용을 다 쭉 들어보셨으니까 예. 가만히 있는 이유도 좀 있었겠고요. 네. 황 선생님께서 예.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예, 아직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노래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시니까 일을 좀 하고 싶은 꿈이 좀 큰 것 같네요. 예. 만약에 제가 사귀기 인터넷에서 본 거면 좀 실행인 것 같아서 해서 지금 놔두고, 혹시 만약 사귄 적 있다고 합시다. 네네. 근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결혼할 마음까지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그 여자분이, 네. 김영이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네. 선생님하고 이제 사귀다가, 선생님도 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네. 그 선생님한테 예. 고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 프로포즈가 아니고, 예.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예. 저 사실 하루에 예. 엄마 죽이는 생각 3시간 좀 하고, 오. 심지어, 예. 황영호 씨 죽이는 생각 또 1시간 좀 합니다. 오. 전 강박증이 사실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이 말 정말 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네. 꼭 해야 될 것 같다. 네. 자, 이 고백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일단은 어떻게 사귀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조금 교제에 교제에 일단 변화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네. 좀 유전적인. 유전. 네. 유전적인 거. 두 번째는 이제 치료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예. 이 병이 불치병이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 백혈병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강박증인데. 네네. 예. 불치병을 혹시 아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그동안 교육방송 등급 빼고. 네네. 근데 그 전으로 상황을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저를 그때 저번에 한번 전에 말씀을 보신다면. 네. 강박증에 대해서 어떻게 불치병으로 보였습니까? 아니요, 불치병으로는 꼭 보지는 않았어요. 예. 보지는 않았고, 좀 심리적인 병이다. 또 마음의 병이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습니다. 유전이다. 네. 지금 유전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좀 일반인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 좀 많이 걱정하시고 질문도 하시는데 네. 그래 유전에 대해서 좀 마음이 걸리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마음이 걸리시는데요? 이게 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나에게서 태어나는 그 2세들이 예. 실제적으로 내 부인과 같은 강박증이라는 병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100%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세요?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몇 프로 될까요? 한 50%? 50% 정도? 네네네. 약간 흔들리신다는 거지? 예, 그렇죠. 생각도 안 했는 부분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날벼락이다. 근데 이 유전이라는 것이, 예. 황 선생님 같이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걸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입장이기도 한데, 네. 이 유전이라는 것이 원래 일란성이 제 책에도 있지만, 네. 일란성 연구에서 나왔거든요. 그 일란성 쌍둥이 있죠. 네. 그 중에 AB 중에 한 명이 A가 걸리니까 B가 걸리는 경우도 좀 많더라 이겁니다. 네. 그렇지만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 중에 일란성 쌍둥이 AB하고 이란성 쌍둥이 AB 중에 이란성이 한 명이 걸렸을 때 B가 걸릴 확률하고 네.
걸린 경우하고 네. 일란성 중에 쌍둥이 중에 A가 걸렸을 때 상대방이 걸릴 그 퍼센트를 보니까 네. 일란성이 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유전이 아닌가 했지만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긴 애들 있죠. 네. 모두 구분하기 힘든 애들. 네. 그래 해도 결국은 반드시 한 명이 걸리니까 한 명이 걸리더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전 연구가 굉장히 이거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몇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네.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관련이 네, 없고요?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이게 지금 또 이게 감각적 신경증이거든요. 네. 노이로제입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정상과 정신병과 신경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정상병은 일반적인 정신과는 괴로움 없는 거고 신경증은 자기가 이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알면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네. 뭐 사회공부증 같은 경우도 네. 내가 좀 대인을 기피하고 네. 남은 여러 신경을 쓰고 네. 이미 있는 거 알고 이제 또 괴로워하고 한마디로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병식이 있는 게 신경증이고 그 다음 정신병은 병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다면 제가 예수 알아요. 이 신경증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예. 이게 사실 한 4명 중에 1명이거든요. 4명 중에 예. 그러니까 대인공포, 그 다음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등등,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경증을 현재 있거나 과거 경험했던 사람들과 다 합쳐버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 강박증이 있다면요. 네. 강박증이란 병 자체가 유전된다 하더라도 네. 병 자체가 유전되지 않아요. 강박증은 강박 유전되고 네. 또 우울증이 부모 우울증이 애가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강박증이 걸리면 강박증 신경증이니까 네. 신경증적인 약간 기질이 있죠. 예민하다든지. 네네. 요게 전반적으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 예. 그럼 애가 반드시 영어를 잘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가 뭐 영어 단어 애우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의학적인 기질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것도 또 그렇지도 않지만 네. 그런 조금 확률적으로 좀 그렇다. 예, 뭐 이거지. 네네. 그 아버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애가 영어 잘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예.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 언어학자나 영어학자면 애가 좀 의학적으로 좀 재능이 있지 않을까. 라고 뭐 그런 정도고. 네네. 그리고 이 신경증도 하나의 그러니까 강박증은 신경증에 포함되니까 네. 영어가 의학에 포함돼서 애가 의학적 기질이 있듯이 네. 강박증 신경증이니까 신경증 기질이 네. 간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병이 나와도 만약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다 한임이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럼 다 우울했습니다 그때. 예. 그럼 우리 다 우울해요 지금. 우울증 요인 있다고. 네. 말 안 되거든요. 안 예. 되죠. 그리고 강박증이라는 것은 강박증 발병해서 유전적인 기질이 있죠. 네. 그리고 같은 형제자매끼리도 동생이 강박증 걸렸다고 해서 형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아예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 그리고 강박증 있는 환자 부모가 강박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지극히 그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특히 어떤 사건을 겪었다든지 들었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어떤 가치관 형성 병 걸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어떤 직간접적인 이제 가치관 형성 단계와 기질 개인적 기질의 집착이나 더 중요한 건 이제 제 견해로서는 미국 집착을 말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강한 의문이에요. 호기심이나 의문이 강한 거. 네. 내가 뭐 전비가 한번 가볼까? 싫은데 계속 그 생각하면서 뭐 시간도 가고 막 내가 이 생각 하고 싶고 그래서 막 괴로울 수도 있고 이중적인 유형도 있거든요. 시간적인 심리에. 그래서 의문 이런 게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유전이라는 것은 강박증 걸리는 것에 사실 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유전이자 이제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완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귈 겁니까? 완치만 될 수 있으면 사기죠. 사깁니까? 네, 그렇죠. 완치가 안 되면은 좀 생각을 다시 해야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좀, 매우 진지해지군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희 씨라는 분에게 내 강박증이 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냐, 우리 사이에. 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주 큰 무슨 대역적인 집안에 그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또 이해를 좀 받아야 또 편하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유전이 안 되면 예. 이제 치료 완치되면 내가 사귄다 이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어떻게 완치를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솔직히 생각하는 말하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내가 해줘야 되는데 전부 제가 일단 나올 수 있는 그 희망적인 네. 이야기를 일단은 네. 많이 해주는 게 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네. 믿어주는 거죠. 너가 나을 것 같으니까 나는 기다려준다라는 건 믿음?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그렇죠. 제 내남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남자 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여자 대학생 사귀게 되는데, 네. 이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하고 이제 서로 양가 부모끼리 다 인사도 하고 그랬고, 네. 물론 이 학생이 이제 강박증으로 상담도 하고 고생도 많이 받고 하고 다 일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이 네. 남학생이 남자의 강박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같이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뭐 이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례 말고도요. 제가 회상할 때도 이런 이야기 좀 비슷한 이야기 들었는데 네. 약간 남자친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내를 사귀는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사귀는 것이지 네가 변남이면 네 마음 바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로 여자 집안이 남자도 못할 경우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내가 지금 이런 상담을 내가 받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괜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재벌 회장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남자는 재벌 아들이에요. 네. 여자는 집이 가난해요. 네. 근데 남자는 진심으로 그 여자 집이 가난해도 사랑을 했고 사귀려고 하는데 네. 여자는 네가 재벌 회장 아들인데 내가 결혼할 리가 있겠나. 네 결국은 네가 뭐 지금 괴롭고 뭐 이래가지고 좀 내하고 이야기하는데 네 나중에 또 결혼 못 가면 내 버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이 강박증 지금 이 남의 이 좋은 시기에 이런 뭐 연애 깨고 우선은 참 맛집입니다. 예를 보면 예. 혼대 낄 때문에 다 끼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네. 그러면 만약에 있죠.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그 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그 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집 여자애가 남자 사귄다고 재벌 아들이 있더라. 그렇죠. 엄마가 왔고 봉투 꺼내면서 아가씨 나 떠나주세요. 서슴지 않게 돈 넣었거든요. 이러고 있죠. 예. 그래 이제 그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이 영희 씨가 황생한테 한 달 치료받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도저히 나을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치료를 완치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몇 년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3년요. 3년요? 네. 왜 3년입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또 이 고등적으로 또 3자 중요시거든요. 제사제도 뭐 세 분을 뭐 제사하고 그렇죠. 해도 30분이나 그렇죠. 제수도 3주까지 합니다. 보통 그렇죠. 3년이다. 하기야 뭐 선생님도 지금 많이 기다려줬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3년을 기다리기 전에 한 달 만에 이제 이게 자기가 이런 게 있다 말하고 나서 그래 우리 같이 놀러 가자. 한 달 하니까 내 지쳤다. 이제 내가 괜히 잡고 있어봤자 그런 것 같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이런 여성분들은
근데 사실 뭐 이런 잘 이해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 받지만 그 입장에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떠날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두 번째 고백을 했어요. 내가 힘들어요. 아무리 뭐 덕담해주고 격려해줘도 힘들어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겠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3년 뒤 안 나오면은 영우 씨가 안 나오면 내 영우 씨 기다린 걸 보상할 수 없다. 그 사이 또 다른 여자가 뭐 선보거나 또 안 했을 것인데 나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다. 나 내 하나 지금 내 하나 지금 벅차다.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겠어요. 뭐랄 거예요? 가라. 가라 이래. 가라 이래. 가라. 아 왜요? 아니야. 용기를 내. 뭐 이렇게 다시 기회는 없습니까? 상대방이, 그치, 예. 네, 상대방이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나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 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주면서 말이지. 다 격려를 주는데 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안 된다. 응? 내가 무슨 수를 남느냐. 나왔을까도 벌써 나왔지. 지금 온다 해가지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스스로 포기하는 여자는 나도 싫다. 예, 그렇죠. 이거네요. 네, 그렇죠. 야,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불현듯 제가 옛날 단체 홈페이지까지 제가 만들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제가 관리 작업까지 접하면서 제가 홈페이지 실행하다가 예. 회원이 그 당시 2,3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일주일 전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아. 전부 다 글만 보고 있지 네.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교수분들, 의사분들 다 가입되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내가 너무 환멸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막 중공 환자 돈 따니고 이득이 있어서 돈이 뭐 제약회사에 돈을 주니 제약회사에 돈 줄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하도 내가 의의가 없고 말아서 지금도 그 강퇴당한 사람들 막 욕해 잡고 뭐 지금 뭐 또 내가 같은 이상한 인간들이 하여튼 반대 비주가 쫓겨나고 이래갖고 정말 회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네. 내가 도우려고 해서 스스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병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가 사실 없애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아. 10년 만에. 근데 거기 돈 든가하고 시간 든가하고 와. 지키다 고소 재판하는 거 수도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생각 부는데 스치네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게 우리 강박증 학술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자기가 포기를 하는 환자는요, 우리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인 말입니다. 이런 거 특기 소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3년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도 할 말 없다.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헤어졌군요. 예. 자, 헤어지게 되는군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힘들지만 네. 지켜봐달라면 끝까지 함께 하실 거지요. 네. 당연하다. 그러네. 지금 그럼 이제 그것은 굳이 자기가 병뿐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다른 것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끝까지 지금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예, 그렇죠. 성실하게 네, 그렇죠. 결혼해서라도 네. 힘든 일이 좀 생기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자기 병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면 네. 결혼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외적인 문제에서 예, 자식을 그렇죠. 키우거나 예.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애가 집을 나와버렸다. 예. 그럼 황선이 3년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씩 못 줬다. 근데 애를 하나 더 낳자. 네. 포기를 하자. 뭐 그런 결론으로 치닫지 않을까. 항상 결론이 그런 스타일은.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았느냐. 아, 그렇죠.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 예. 이 병뿐 아니라. 예. 그렇지. 그렇습니까? 다른 쪽도. 그런 부정적으로 하지 않느냐. 예. 그런 여자는. 예. 그런 생각도 좀 하십니까? 예. 저도 솔직히 여담부터 이 방송을 네. 바쁘고 몸이 법적 들어갈 것도 있는데, 네. 환자님 피해준 인간들은 잡아서 지금 빨리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도 하려면 하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뭐 하면 하고 말면 듣기만 너무 과묵합니다. 지금 네. 말이 없어요. 네. 지금 진짜 이 회원들이 실존하는지 뭐 귀신인지
좀 그래서 정방합니다. 하. 예, 그래서 예, 방송 잘 봤어요. 그 손가락 움직이기 그래 힘듭니까? 바닥거리는 게 3초 되는데 지금 회장 재판한다고 지금 법원 가고 뭐원 가고 변호사 찾고 지금 난리 났는데 좀 솔직히 섭섭합니다. 예. 참.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고독한 걸 보니까 다음 회장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참 이렇고 씁쓸한 자리구나. 예. 또 다 자기로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오직 자기 스스로 이걸 해내가야 뭐가 됩니다. 완전히 무관심과 오호. 그 다음에 못된 인간들의 중상문학과 모든 것. 지금 15년 동안 내 지금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내 지금 중상문학을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가짜 강박증, 가짜 이상한만큼 전문가 한 명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댓글 알바입니다. 나 이런 말, 나 처음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하네. 막 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고? 자기 실수해서 내 그동안 지켜본 결과, 아. 저기 좀 지나가다 처음 글밭대 놓고, 지 스스로도 못 쓰는데 그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좀 말이 앞이 안 맞거든. 자기도 막 흥분해서 막 욕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내 지금 얼마 갖고 난지 모르겠지만은 15년. 15년. 네, 참 지긋지긋합니다. 네, 그 뿌리 뽑고 나서 내가 그만둬야지. 정말 슬픕니다, 우리. 가만히 굶어지다 보니까 불안장애도 아닌데 불안장애가 지금 돼 있고 또 모임도 일하고 있고 예. 또한또 시원찮을파네. 그런데 이 회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예. 그런 거 힘이 나죠. 예. 장군이 뭐 화살 날라고 싸워도 우리 원자들하고 같이 싸우면 되는데 의사가 12명 있거든요. 아무런 그게 없어.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백성들은 성 안에 있는 도성의 백성들은 왜 싸우는데 관심이 없다. 예. 결국 성문이 지금 자기한테 그 다음 파슬이 자기입니다. 아. 못 막으면 결국은 자기한테 엉터리 정보가 제공되겠죠. 한자를 전대하는 상담가가 엄청나게 훌륭한 상담가가 되어 있고 강박증, 권위자는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랬는데요. 네. 다시 이야기를 돌아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된다. 네. 예,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했거든요, 사실 본론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집이 20대들이 강박증을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박증, 연애 문제 좀 힘들어 합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진심을 이 네. 강박증 따윈신데 이용하고 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니 같은 애가 늘 사귈 리가 없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조건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따지죠. 얘가 옛날 사귀니까 진심으로 지금 그 학생한 저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내가 힘들 때 네가 도와줘서 뭐 고마워서 사귀고 옛날 때는 이겨내지 않겠다 이건데 그런 거에서 좀 받고 많이 괴로워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제가 선생님들 퀴즈 하나 낼게요. 네. 강박증 학술에 사랑해 하고요. 네. 강박증 학술에 네. 안 사랑해가 살았어요. 네네네. 황당합니까? 예. 예. 근데 강박증 학술에 안 사랑해가 병행해졌어요. 그 시즌 앞에 석달만 죽었습니다. 예. 피드백 좋습니다. 네. 예. 그럼 강박증 학술에 사랑해하고 강박증 학술에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강박증 학술에 안 사랑해가 병으로 죽었으면 네네. 누가 남았습니까? 강박증 학술의 사랑. 예, 사랑이 남았습니까? 예.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강박증 학술의 사랑. 예, 좋습니다. 예. 선생님께 하신 말씀 책임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박증 학술에 사랑해.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예. 바쁘신데 어찌도 감사하고 예. 아까 자꾸 뭐 연락이 오신데 만나실 분은 유명하다. 예.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 저 배우들에게 예.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예. 앞으로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방송 내용들 예. 잘 참고하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강박증 학술의 회원뿐만 아니라 분야의 모든 분들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강박증 환자분들의 이제 빠른 쾌유를 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방송을 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고
예,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